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네요. 미국에서 이제 그 3법, 반 CBDC법, 그 다음에 명확성법, 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법, 천재법,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천재법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거는 막 올라가는데 파이코인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재법 때문에 이더리움하고 파이하고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파이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목표와 기술적 특성을 가졌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목표도 다르고 기술적 특성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지니어스법, 천재법에는 이더리움의 기술적 특성,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을 로 하는 많은 코인들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유용성, 금융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더리움의 기술적 특성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얘기한 그 천재법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여기서 파이코인은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게 예전 자료더라고요. 저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게.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하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수많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앱과 NFT 시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이거와 다르다라는 거거든. 기술적 특성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파이코인은 미국 3법 통과의 혜택을 못 받고 이더리움이 받고 있지만 2027년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준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되죠. 뭐 600원 밑으로 원화로 6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술적 차이를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고 파이코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인데 여기는 가능성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자체적인 스마트 계약 스텔라를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스마트 계약을 개발했죠.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디앱 실행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현재는 초기 단계고 생태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스마트 계약이나 실행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은 NFT, DeFi, DAO 이런 거를 다양한 게 지금 먼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리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앞설 수 있을까는 모르죠. 파이코인에서 나온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파이코인에서 만드는 웹 3.0이라든지 파이에서 하는 D앱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게 되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천재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진짜 천재법의 혜택을 받는 거는 파이 네트워크가 될 확률이 높죠. 제가 이거 확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파이코인은 파이코인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파이코인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어떠냐? 한 달을 보니까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쭉 오른 거죠. 이게 미국의 3법 통과가 18일 됐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오르고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더리움이 쭉 뻗었느냐? 그건 아니죠. 직전 고점 수준까지 이렇게 온 거죠.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오는데 그 천재법 통과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승부는 2027년도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하겠다고 하는 2027년도가 돼야지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파이코인이 2027년도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다음에 속도가 느리건 뭐 어쩌건 저쩌건 처음 거를 그대로 지금 10몇 년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텔린이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맨날 바꾸고 있잖아요. 맨날 바꿔서 버그나면 보충하고 버그나면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작업 방식에서 지분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데 사실 화폐가 돌고 도는데 그렇게 기술적인 게 필요할까요? 신뢰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닐까? 인프라만 깔리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금 인프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지금 개선하는 거죠. 물론 2차선보다는 4차선이 좋죠. 시멘트 도로보다는 아스팔트가 좋죠. 그런 차원의 업그레이드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틀 자체를 바꾸는 업그레이드를 이더리움은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2027년도에 파이코인의 스마트 계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더구나 파이코인의 스마트 계약은 법인이건 개인이건 진짜 사람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파이코인의 미래를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DApp이라든가 NFT 거래 플랫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 디파이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 금융기관, 정부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미 많은 사례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더리움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오르는 원인이 됐던 거죠. 거기에 반해서 파이는 아직 이 파이 기반 블록체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거진 없죠. 아주 소규모로 커뮤니티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 범위도 제한 중이고 지금 내부에서 계속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품 및 서비스 결제를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많은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 확실하지 않은 것보다는 확실한 이더리움 쪽이 콜레리티법, 그 다음에 지니어스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재료가 나왔는데 직전 고점까지 그것도 거래량 동반하지 못한 채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의 좀 짜증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 이거는 뭐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런 것도 뭐 아직 그런데 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비트코인 조만간 80% 대폭락한다. 뭐 암호화폐 워처그룹. 뭔 소리야? 그래갖고 이제 한번 제가 봤더니 이게 이제 과거의 사이클 갖고 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32달러에서 2달러로 94%, 2013년도에서 90%. 이거는 32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졌고 1150달러에서 150달러 떨어졌고 2017년도에 거진 2만 달러에서 3천 달러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 7만 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이렇게 최근까지 2021년도까지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패턴이 진리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이제 블랙락에 ETF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만들어졌거든. 수요 기반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전략 자산화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그냥 참고용이다. 그런데 아무튼 리플과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같은, 그래서 여기도 거래량 보면 그렇게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펌프질 하느라고 바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유는 하나다. 세상은 항상 음과 양으로 돼 있는데 공급이 제한됐다고 그래서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사람 의식 수준이 그만큼 낮다라는 소리거든요. 밀물과 썰물은 같이 있어야 되고 수요와 공급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멈춰 있다고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 인간을 바보로 하나? 나가는 호흡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호흡이 있고, 기울었다가 차는 거는 이 모든 물질이 파동을 갖고 있고 우주도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급이 제로가 되면 공급이 어느 순간 제로가 되면 비트코인이 공급이 멈췄기 때문에 수요도 멈춘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80% 대폭락은 가능하죠. 그게 50만 불에서 20만 불로 떨어질지 100만 불까지는 100만 불에서 20만 불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가격에서 과거의 패턴으로 볼 때 80% 폭락한다라는 거는 그냥 기자들이 하는 소리죠.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시끄러대는 소리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니어스법이 나오면서 이더리움과 리플 쪽으로 급속 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암호화폐 3법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자산에 편입하는데 일부 상장 기업들이 왜 하느냐?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좀 더 널리 쓰이게 되면 지금 그 기술적인 기반이 이더리움이 좋기 때문에. 근데 파이코인은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왜 이더리움을 주목하게 만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이죠. 이더리움의 핵심 역할이 부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 등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거래된다. 그러면은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역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 트랜잭션 수도 증가하게 되고 거래 수수료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왜 소니에서 만든 비디오 테이프하고 VHS 방식하고 무슨 방식이 있었잖아요. 기술은 어느 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파이하고 이더리움도 어떤 기술로 갈 것인가가, 지금은 이더리움 기술밖에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처음에 만든 그대로잖아요. 아주 원초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근데 파이코인이 전혀 다른 스마트 스마트 계약을, 그런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 패가 안 나온 거죠. 이거 패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이와 이더리움 대세 격차, 좀 지켜봐야 돼요. 물론 가격이 590원, 그렇죠. 하지만 팔 사람은 팔아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인이 힘만 다르고, 잠자고 있는 거인과 잠자고 있는 쫌팽이 사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의식의 각성 레벨이에요.
의식의 각성 레벨. 오르면 좋아하고 내리면 짜증내 하는 그런 의식의 각성 정도 갖고는 잠자는 거인이 일어나지 않죠. 올랐다 내렸다에 일희일비하는 그 사람은 잠자는 거인이 아니라 잠자는 쫌팽이죠. 근데 누구나 잠자는 거인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 파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여성 파이오니어신데 잠자는 거인 깨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한테 그래도 질문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소중하죠.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